혹시 요즘 문득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내가 음악 듣는 방식이 몇 년 전이랑은 참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요. 늘 쓰던 앱 대신에 어느샌가 다른 앱을 먼저 누르게 되고 생각지도 못했던 노래들이 내 플레이리스트에 하나둘씩 쌓여가는 그런 작은 변화들 말입니다. 이게 마치 매일같이 걷던 익숙한 길이 있었는데 어느 날 공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길로 돌아갔더니 글쎄 그 길이 의외로 더 마음에 들었던 그런 경험 같기도 하고요. 오늘은 바로 우리 손안의 플레이리스트가 지난 몇 년간 어떻게 이렇게 조용하게 하지만 정말 거대하게 변해왔는지 그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한번 같이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요즘 음악 뭘로 들으세요? 이 질문을 주변 사람들한테 던져보면요. 정말 재미있는 대답들이 돌아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답은 거의 하나로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어떤 분은 저는 그냥 쓰던 게 편해서요 하면서 익숙한 앱을 고집하고요. 또 어떤 분은 원래 유튜브 영상 볼 때 광고 나오는 게 싫어서 프리미엄 썼던 건데 어쩌다 보니 음악까지 이걸로 듣게 됐네요 라고 말하죠. 또 다른 누군가는 제가 좋아하는 장르만 좀 깊게 파고 싶어서요. 혹은 아티스트의 작은 숨소리 하나까지 다 듣고 싶어서 기꺼이 돈을 조금 더 내고 다른 서비스를 찾아 나섰다고도 하고요. 저만 해도 그래요. 몇 년 전이었다면 망설임 없이 딱 한 가지 앱을 말했을 텐데 지금은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서 아니면 듣고 싶은 음악 장르에 따라서 서너 개 앱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한때는 너무나도 명확했던 이 질문의 답이 이제는 정말 우리 각자의 이야기만큼이나 다채로워진 거죠. 사실 우리가 음악을 즐기는 방식이 바뀐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잠시 시간의 태엽을 아주 천천히 거꾸로 한번 감아볼까요? 음악은 늘 그 시대의 기술과 함께 자기 모습을 바꿔왔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커버를 조심스럽게 열고 턴테이블에 판을 올리던 그 LP의 시대가 있었고요. A면이 다 끝나면 탁 하고 카세트를 꺼내서 B면으로 뒤집어 끼워야 했던 그 워크맨의 시대도 있었죠. 그리고 좋아하는 노래들만 쏙쏙 골라 담아서 나만의 앨범을 만들겠다고 몇 시간씩 순서 고민하면서 CD를 굽던 기억.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이 모든 시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음악을 소유했다는 겁니다. 내 손에 딱 잡히는 무언가를 통해서 음악을 만났고 그 물리적인 실체는 음악에 대한 애착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줬죠. 그런데 2000년대 초반 이 모든 걸 송두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균열이 생겨납니다. MP3라는 파일이 등장하면서 소리바다나 냅스터 같은 서비스들을 통해서 음악이 국경도, 저작권의 개념도 없이 그냥 마구 공유되기 시작한 겁니다. 음악은 돈을 주고 사야 한다는 아주 오래된 공식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죠. 기존의 음반 산업은 정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고요. 이 거대한 혼돈 속에서 시장의 무게중심은 앨범 판매에서 라이브 콘서트로 완전히 옮겨가게 됩니다. 원래는 앨범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콘서트가 이제는 아티스트의 주된 수입원이 되는 말 그대로 주객이 전도되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렇게 음악을 내 것으로 소유하던 시대는 서서히 저물고 언제 어디서든 접속해서 음악을 향유하는 시대의 거대한 서막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우리 손에 스마트폰이 쥐어지고 전국 어디서든 무선 인터넷이 빵빵 터지면서 음악 시장은 또 한 번의 거대한 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일일이 파일을 다운받아서 폴더별로 정리하고 용량이 부족할까봐 전전긍긍하던 시대는 정말 순식간에 과거의 유물이 되었어요. 그 대신 마치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콸콸 나오듯이 손가락으로 화면을 톡 한 번 건드리기만 하면 세상의 모든 음악이 내 귓가로 흘러나오는 마법 같은 편리함. 바로 스트리밍이 우리 손에 쥐어졌습니다. 이 거부할 수 없는 편리함의 파도 속에서 대한민국 음악 시장을 완벽하게 장악하는 하나의 절대 강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네, 바로 멜론이었습니다. 그 시절 멜론은 그냥 음악 앱 그 이상이었어요. 하나의 문화 현상이었고 우리 일상의 배경음악 그 자체였죠. 어느 카페에 들어가도 어느 옷가게에 들어가도 멜론 탑 100 차트가 흘러나왔고요. 티웨이 음악방송은 멜론 수디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번 주 1위부터 10위까지를 발표했습니다. 국민 음악 앱이라는 말이 정말 조금도 어색하지 않았던 시절이었죠. 멜론은 우리 삶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새로운 음악을 발견하게 해주고 친구들과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하면서 시대를 이야기하는 하나의 중심축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제국이 그렇듯이 가장 화려하고 영원할 것만 같던 바로 그 순간에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균열들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어떤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아주 사소한 불편함들로부터 시작되었죠. 흥미롭게도요.
그 변화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먼저 시작됐습니다. K-팝 산업이 아이돌 중심으로 어마어마하게 커지면서 멜론 차트의 성격이 아주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팬덤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을 1위에 올리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스트리밍을 하기 시작했고요. 차트는 순수하게 대중의 인기를 반영하는 지표라기보다는 팬덤의 화력을 증명하는 치열한 전쟁터로 변모해갔습니다. 비유하자면 모두가 함께 보던 공중파 채널이 어느 순간부터 특정 팬클럽 회원들만 아는 이야기로 가득 찬 그들만의 전용 방송이 되어버린 것과 같았어요. 그저 좋은 음악을 발견하고 싶어서 멜론을 켰던 평범한 이용자들은 자신과는 크게 상관없는 그들만의 축제 속에서 점점 길을 잃고 조용히 다른 채널을 찾기 시작했던 거죠.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익숙했던 멜론에 조금씩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한 사람들은 과연 어디로 떠나기 시작했을까요? 바로 그때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두 명의 강력한 경쟁자가 거의 동시에 무대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거대한 파도는요, 사실 모두의 예상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밀려왔습니다. 바로 유튜브 뮤직이었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음악을 들어야지 하고 유튜브 뮤직을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영상 중간에 불쑥 튀어나오는 광고 없이 좀 쾌적하게 유튜브를 보고 싶어서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음악 스트리밍 기능이 마치 덤처럼 그냥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용자들의 생각은 아주 단순하고 또 합리적이었습니다. 어차피 영상 보려고 매달 돈을 내고 있는데 굳이 음악 듣자고 멜론에 또 돈을 내야 할까? 이게 바로 번들링 전략의 무서움이죠. 사람들은 음악 앱을 바꿔야겠다고 굳게 결심한 게 아니에요. 그저 가장 합리적인 소비를 했을 뿐인데 어느새 시장의 판도가 통째로 뒤바뀌고 있었던 겁니다. 추가 비용 없이 스르륵 스며든 이 선택지는 아주 서서히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사람들의 습관을 바꾸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곧 깨닫기 시작합니다. 유튜브 뮤직이 단순히 공짜 느낌이라서 좋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요. 세상의 거의 모든 공식 음원은 물론이고 다른 음원 사이트에는 없는 라이브 영상, 팬들이 부른 커버곡, 정말 희귀한 음원들까지 모두 들을 수 있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무서웠던 건 바로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마치 나보다 내 취향을 더 잘 아는 음악 전문가 친구 같았어요. 내가 까맣게 잊고 있던 옛날 노래, 존재조차 몰랐던 해외의 인디 밴드 음악을 이것도 한번 들어볼래? 네가 좋아할 것 같아서 라며 넌지시 건네주었죠. 이건 순위표 맨 꼭대기만 바라보던 기존의 차트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오직 나만을 위한 발견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이렇게 편리함과 알고리즘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시장 전체를 휩쓰는 동안 다른 한편에서는 전혀 다른 성격의 물결이 조용히 하지만 아주 깊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건 가격이나 편의성이 아니라 품질과 전문성이라는 가치를 내세운 흐름이었습니다. 바로 스포티파이와 애플 뮤직 같은 글로벌 플랫폼들이었죠. 이들은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원음의 감동을 하나도 깎아내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는 무손실 음원 서비스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요. 일반 음원이 굉장히 잘 찍은 고화질 사진이라면 무손실 음원은 그냥 내 눈앞에서 실제 풍경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생생함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아티스트가 스튜디오에서 의도했던 그 미세한 숨소리, 악기의 작은 떨림 하나까지 남김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조금 더 비싼 요금을 내더라도 음악을 그냥 흘려듣는 것을 넘어서 깊이 있게 감상하고 싶어하는 음악의 호가들을 정확하게 겨냥한 전략이었습니다. 이들의 선택은 아주 명확합니다. 특히 재즈의 그 미세한 브러쉬 소리나 클래식의 웅장한 공간감을 제대로 느끼고 싶을 때 압축된 음원으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감동이 무손실 음원에는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이분들에게 음악 감상은 단순한 배경음악이 아니라 하나의 깊이 있는 취미 활동이었고 스포티파이나 애플 뮤직은 그 경험의 질을 최상으로 높여주는 아주 훌륭한 도구였던 셈입니다. 결국 멜론은 아주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돼요. 대다수의 일반 이용자들은 가격과 편리함을 무기로 한 유튜브 뮤직으로 그리고 음악에 깊이 몰입하고 싶은 핵심 이용자들은 음질과 전문성을 내세운 스포티파이와 애플 뮤직으로 떠나가는 말 그대로 양쪽에서 압박을 받는 샌드위치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잠깐만 이 상황을 아주 천천히 짚어보면요. 멜론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양쪽에서 그것도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너무나도 강력한 경쟁자들에게 자신의 소중한 영역을 조금씩 내어주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된 것이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각 플랫폼의 정체성이 얼마나 다른지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유튜브 뮤직은 말 그대로 모두를 위한 서비스고요.
스포티파이는 특별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문제는 바로 멜론의 위치예요. 한때는 분명히 모두를 위한 서비스였는데 이제는 K-팝 팬덤이라는 특정 그룹에 더 가까워지면서 그 외의 이용자들에게는 우리를 위한 서비스라는 인식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겁니다. 가격 경쟁력에서는 유튜브 뮤직에 밀리고 음질과 큐레이션 전문성에서는 스포티파이에 밀리는 그런 애매한 위치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시장의 변화는 실제 데이터 속에서 아주 선명하고 또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이 숫자의 변화를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거대한 흐름이 얼마나 빠르고 또 극적인지 실감하시게 될 겁니다. 자, 숫자는 이 변화를 훨씬 더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2023년 멜론의 이용자 수는 700만 명이었습니다. 여전히 왕자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거대한 제국의 위용은 아직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등 뒤에서 유튜브 뮤직이 600만 명이라는 숫자로 정말 턱 밑까지 바짝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100만 명의 차이, 이건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아주 아슬아슬한 격차였죠. 그리고 불과 2년 뒤인 2025년, 시장의 전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멜론은 600만 명으로 주춤하면서 처음으로 성장의 정체 혹은 하락이라는 현실을 마주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바로 그 시간 유튜브 뮤직은 무려 1000만 명에 육박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확실하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서서히 기울고 다른 한쪽은 정말 무섭게 솟아오르는 이 숫자의 교차. 이것은 단순히 순위가 바뀌는 걸 넘어서 하나의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숫자와 경쟁의 이야기에서 한 걸음 살짝 물러나서 이 거대한 변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조금 더 근본적인 죄문들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목격한 이 흐름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결국 이 모든 변화는 그냥 더 똑똑해진 기술 때문이었을까요? 내 마음을 귀신같이 알아채는 알고리즘과 터치 한 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그 압도적인 편리함 앞에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손을 들어준 것. 어쩌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을까요? 혹은 K-팝 아이돌 음악을 넘어서 더 다양한 해외 음악을 찾아 듣게 되고 모두가 아는 인기 차트보다는 나만의 숨은 명곡을 찾아서 SNS에 공유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된 어쩌면 플랫폼이 변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먼저 변했던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이 모든 건 누가 이기고 지는 그런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나타난 가장 자연스러운 흐름은 아니었을까요? 마치 강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간의 흐름 그 자체였을지도 모릅니다.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다만 오늘 당신의 귀를 채우고 있는 그 음악이 어제와는 조금 다른 길을 통해서 당신에게 닿았다는 그 사실. 그 여정의 의미를 잠시나마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플레이리스트는 어제보다 조금 더 특별해지지 않을까요?